안녕하세요. 17학번 강지은입니다. 저는 덕천의 타워형 도서관을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배경으로는 북구의 중심지이자 2호선과 3호선의 교차점인 덕천은 지금까지 많이 발전하였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덕천에 복합 문화시설을 놓아 덕천이 북구의 중심지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지에서 크게 포인트로 가져간 것은 지하철 출입구의 인접과 고층에서의 낙동강 뷰입니다. 저는 매스를 구성할 때 프로그램의 배치를 통해서 매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나눈 프로그램으로 뷰가 좋으면 좋을 시설, 짧은 체류 시설, 긴 시간 체류 시설, 다용도 활용 가능한 시설로 나누고 그걸 토대로 저층과 고층에 배치하였습니다. 서로 인접하면 좋을 시설과 변형되기 힘든 시설, 시야를 고려하여 매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매스를 구성할 때의 목표는 층의 외부 공간을, 덕천의 중심지에는 녹지를 주어 공유 공간에 테라스경 공원을 놓아 수직 공원을 만들어 도서관 이용자에게는 신 공간과 덕천에는 중심지에 녹지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시도를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권기백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 진구 가야동에 소재한 계금중학교 개편안을 계획하였습니다. 교육적 가치에 기반한 학교가 지역사회를 위해 설계되면 어떨까? 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졸업작품의 주제로 학교 건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조사해본 결과 과거의 학교 디자인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와 외부를 차단하는 배치, 닭장과 같은 교실의 반복 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보였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인 교육의 의무에 따라 그 중요도를 무시할 수 없는 학교 건축은 공공의 목적과 기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공간을 크게 3가지, 학습 공간, 외부 공간, 공용 공간으로 나눠서 계획했을 때 여러 개의 매스로 나눠져 다양한 형태의 운동장을 구성하고자 하였고 벽을 최대한 제거하여 학습 공간의 자유로운 구성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가 하나의 큰 건물에서 여러 개로 나누어진다면 4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스케일로 인한 공간적 친근감 형성,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학교 이미지, 외부 공간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 확보, 작고 큰 광장과 산책로의 형성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교실의 반복 배치를 탈피하고자 불필요한 벽을 전부 제거하여 이용자에 의한 자유로운 공간적 구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학습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현재까지 제시되어 온 다양한 학습 커리큘럼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나의 거대한 공간이 구체적인 공간 구획을 하지 않아 1층의 넓은 공간이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강당으로, 시청각실로, 스테이지로, 또 평소에는 그룹 스터디 공간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스 형태를 구성하는 단계는 2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형태를 구성함에 있어 3개의 매스로 나누고 곡선의 형태를 넣어 유연한 동선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의 큰 매스를 이어주고 이렇게 형성된 통로가 내부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순환 동선의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분할된 3개의 매스 내부에 원형 동선을 구성하고 각 동선의 중앙에 홈베이스를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각각의 공간은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중앙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층에서는
경사로를 따라 진입되는 주출 입구에 따라 넓은 홈베이스가 배치되었고 사이드에 휴게 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층에서는 식당, 동아리실에 모여있는 방과 후 활동 공간, 야외와 연계한 대형 집합 공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층에는 시청각실 기능이 강한 강당을 배치했습니다. 본 작품을 준비하면서 학교 공간 구성이 교육 커리큘럼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변화는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체감하였습니다. 이번 학교 설계 프로젝트가 획일화된 학교 건축을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작은 영향력이 남아 보태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권기백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김도희입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 지역의 미디어 센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센텀시티는 백스코 영화의 전당 등 랜드마크 건물이 많고 미디어 중심, 문화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텀시티의 거리는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보행에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나루공원, 영화의 전당, 사이트까지 도로로 인한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거리 자체가 지겨운 느낌이며 센텀시티역에서 영화의 전당, 미디어 건물을 가는데 신세계 백화점이 막혀 있어 둘러가야 되는 동선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안점으로 저는 센텀시티 내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였습니다. 센텀시티의 대표적 미디어 건물인 백스코부터 영화의 전당, 제가 잡은 사이트까지의 동선을 기존 센텀시티역에서 신세계 백화점 뒤 미디어 거리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게 지하도를 만들고 영화의 전당 앞의 공간도 지하도를 구성하여 횡단보도를 없애주면서 단지 내 진입 동선들을 쉽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의해 찾는 공간이 아닌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고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미디어 아트, 미디어 샵, 스튜디오 스테이를 구성, 동선으로는 미디어 거리와의 접근성과 피난 계단과 직통 계단, 상부 브릿지로 인한 연결을 중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대지의 대지 경계선에 맞게 메스를 올려 도로축을 끌어와 2개의 메스로 분리하고 건물의 접근을 고려하여 4개의 메스로 분리, 각 건물을 이어주는 브릿지로 동선을 연결하여 미디어 거리의 흐름을 사이트 안까지 끌어올려 보았습니다. 미디어 거리를 끌어온 메스를 입구 공원화 메스 조성하여 미디어 건물 타워를 만들고 메스의 분절 건물이 이어주는 브릿지로 연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시도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김백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e스포츠 문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e스포츠 경기장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경기이기에 기존의 관람 형태와 현재의 관람 형태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가상의 공간이 현실에 구현될 때의 모습을 건축물의 디자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제2센텀 지구에 설계하였으며 조성되며 사라진 녹지를 사이트 전체에 조성하고 기본적인 메스의 형태를 관람의 형태와 접근성을 확보하는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건물의 투시도입니다.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경기를 관람하는 방식은
자유로운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경기장의 다양한 관람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상 졸업작품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김한나입니다. 저는 덕천 아이스 일대의 노년층을 위한 도심형 주거환경 시니어 컴팩트타운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고령자에게 도시의 모습은 어떨까요? 뉴실버 세대, 58 등 새로운 단어로 불리는 노년층, 과거와 달라진 가치관, 가족 유형, 니즈 등이 변화했습니다. 이에 맞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령화 시대에 맞춘 서비스들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 등 획일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노년층의 니즈를 반영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총 30개로 그중 21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활의 거점을 바꾸지 않고 동일한 장소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노년층을 위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노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을 목표로 9단위의 시니어 컴팩트타운을 제안합니다. 또한 부족한 도심형 실버타운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 부지의 입체적 활용 방안과 수평적 입체 도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과정, 프로그램, 평면 유닛 등 계획 과정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김호입니다. 저는 부산 중구 보수동의 책방골목에 대해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수동은 과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선정되어 문화거점 조성을 바탕으로 문화골목이 조성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만들어진 기반시설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골목 상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수동 책방골목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골목의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골목은 사람에게 친숙하면서 옛 흔적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공간으로 그 공간만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책방골목과 같이 골목의 성격이 뚜렷한 장소를 통해 그 정서가 담겨 있는 공간을 많은 사람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책방골목이 있는 부산 중구는 지금까지 번화가로 쓰이고 있는 남포동, 부평시장 등과 같은 공간들이 유지되어 온 공간들입니다. 원도심이었던 이곳을 새롭게 재구성하기보다는 기존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서점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그 책방골목의 형태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책방골목이 헌책방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들의 수요도 점차 변화하고 있고 현재 다양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독립서점입니다. 독립서점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책방골목의 명맥을 유지하고 나아가 골목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공간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책방골목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기존의 헌책방들만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책방골목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기존 서점과 독립서점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골목을 이루고 있는 지형적 요소인 계단, 옹벽, 그리고 경사면을 활용하여 지하증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지하증축을 통해 기존 헌책방과 독립서점에 필요한 보조공간과 서비스 공간, 그리고 공공공간을 확보합니다. 골목에 있는 기존 건물의 인면을 유지하고 이곳에 필요한 여러가지 공간을 위해 지하증축과 더불어 옹벽의 경계를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해서 지하에서 골목으로의 동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골목 경관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기존 건물 위에 메스를 형성하여 골목을 가로지르는 길을 두어 경사면의 이동의 편의성을 높여주었고 다양한 각도에서 골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박은지입니다. 저는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절대량 자체가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부산시 매핑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부산시에는 지하철역 주변 부분과 도심 외곽의 임대주택 개발이 가능합니다. 중산층 대비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율이 낮다는 것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역 부근 역세권의 주택 개발을 계획하였습니다. 각 지하철역이 속한 용도지역과 연계하여 역세권 주거지역의 특성을 부여했습니다. 하입 유형화를 위하여 관계도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기본 계획안 설정입니다. 주거지역의 특성이 다른 도성역, 변산역, 석대역 3개의 지하철역을 선정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변산역, 토성역, 석대역의 사이트 분석입니다. 다음은 컨셉 매스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각 지하철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연산역 구체화 계획안인 배치도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부족한 녹지 확보를 위해 인접 건물의 옥상을 활용하여 녹지를 형성하였고 블록별 아파트 단지를 서로 이어주는 공중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박준영입니다. 저는 부산 금사공업단지 일대의 부지에 어반링크 그린을 계획하였습니다. 산업혁명 등으로 시대가 바뀌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의 도시들은 과밀화되고 거리는 자동차가 점령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각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건물을 짓고 부수고 다시 짓기를 반복하며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차량을 위한 길 위주의 도시의 공간구조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도시는 서로 연계가 되지 않은 채 단절되었고 도시 사이의 공간은 고립된 채 낙후되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도시의 활성화 이론 중 걷고 싶은 거리 도시 활성화 이론을 기반으로 한 건축적 공간을 제안하고자 하고 도시의 통합적인 연속성을 위한 도시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를 계획해보고자 합니다. 대상지 분석입니다. 대상지인 금사공업단지는 과거 90년대 말 부산의 경제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변화에 도태되어 낙후되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주변 개발 계획에 소외되고 지형적 조건 또한 고립되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상지는 인프라 연계 부족, 주변 인프라와의 단절 외에도 인식 문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가능성입니다. 과거 산업단지를 위주로 교통체계가 형성되어 여러 교통체계의 교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셉입니다.
기존 차량 중심의 도로의 큰 특징인 격자식 도로 체계를 사람의 동선을 기반으로 한 곡선형 네트워크로 재구성하고 이를 작은 녹지 등으로 연결하여 기존 공업단지 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프로세스입니다. 금사공업단지 일대는 차량으로 인해 대부분 길이 지배되어 사람들의 접근을 가로막는 거대한 단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중심의 길을 재구성하여 사람이 걷고 싶은 거리를 계획하여 대상 부지 내로 사람들의 동선을 끌어들이고자 하였습니다. 디자인 전략입니다. 재구성한 금사공업단지의 네트워크와 주변 지하철역, 산업단지 등과의 접근을 고려하여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지의 접해 고가도로가 위치하여 인지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지성이 높고 접근에 용이하도록 디자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평면도 및 배치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시도를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박하영입니다. 저는 부산 삼익비치 아파트 부지의 계층 혼합형 주상복합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싼 땅, 비싼 아파트가 의미하는 바는 국토가 경제 논리에 의해 분할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의한 주거의 계층화는 많은 도시에서 집단 이기주의 현상을 야기시키며 도시 환경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남천동의 삼익비치 아파트는 1980년도에 지어진 약 16만 5천 제곱미터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바다를 배착하는 획일적인 단지 배치로 도시 환경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담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된 주거단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 단지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가로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산 갈매길과 광안리 해수욕장이라는 공공구적 장소를 더욱 사유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자본에 의해 대지가 분리되고 특정 계층만이 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워터프론트를 사유하고 있는 자본에 맞서 공공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핵심 디자인 전략으로는 퍼블릭 액세스와 소셜 믹스라는 키워드를 중점으로 길로서 공공적 접근을 확대하고 주거 타입별 다양한 코어 형태를 통해 계층이 다양하게 섞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규모 단지를 중규모로 나누어 고립된 단지를 부수고 기존의 대지 주변으로 돌아갔던 갈매길을 해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열어준 다음 각 블럭마다 곡선 형태의 상층로와 공원을 배치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주거 공간은 주상복합 형태로 1, 2층은 상가 및 부대 복리시설을 넣어 접근성을 높였고 주거 타입은 저층, 중층, 고층별로 나누어 각각 주민들의 니즈에 맞게 형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타입의 시나리오를 6가지를 설정하여 길과 상호작용하는 주거 타입을 만들어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기존의 조합원과 임대 분양 세대가 특정 동에 분리되지 않고 각 동마다의 니즈에 맞게 혼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층 평면도이자 배치도입니다. 상가시설은 내부 동선이 각 건물들과 연계되는 스트리트몰로 만들어졌고 곡선의 상층로들은 공원을 거쳐 메인 광장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대지 내부로 공공적인 접근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면도와 단지 전체 모형 인면입니다. 이어서 투시도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창업 개발 라인 청년 벨트 형성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디반 윤세현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 인구의 역외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는 부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입니다. 부산의 경쟁력 악화 문제와 청년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연계형 창업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부산의 도시철도 노선을 선정해 청년 창업 개발 라인으로 계획할 것입니다. 철도 역사와 지역성을 살린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을 복합화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여 부산의 청년 벨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정한 동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져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특색 있는 지역 자원을 가진 경쟁력과 잠재력 있는 도시철도입니다.
동해선 역사와 창업지원센터를 복합화하였을 때 철도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이 용이하고 편리한 교통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국유지인 역사부지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지상에 위치한 동해선 역사의 무한한 공간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선을 중심으로 대지 분석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제시할 역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프로그램으로 창업지원센터, 임대주택, 문화시설, 판매시설, 도시광장을 선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간의 관계와 시설로의 접근성,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매스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토타입을 기준으로 각 역사의 지역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화한 역은 거제역으로 규모는 매우 큰데 반해 활용도와 이용자 수는 매우 낮습니다. 거제역 옆 부지는 법조타운이 형성돼 있고 연산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체류 시간이 짧고 잠시 거쳐가는 흐름의 성격인 역사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의 안정된 공간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는 매스 컨셉을 잡고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거대한 장벽이었던 도시철도 역사는 도시 인면의 스케일을 고려한 하나의 도시 조직으로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기존 거제역 필수 역사시설을 토대로 도시 인면을 고려한 매스를 추가하였습니다. 광장을 형성하고 주거 매스를 추가하고 수평 데크를 통한 수직 수평 연결로 매스를 완성하였습니다. 법조타운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리걸테크 교육실, 법률 상담실, 창업교육실, 디지털 교육실, 멘토링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시도를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